3.1혁명 106주년 기념 명락 강의 시간입니다. 아, 예. 이제 이 그림 보고 웃음이 나오시죠, 그죠? 넌 끝났어 이런 느낌 좋습니다. 윤석열 차 보고 넌 끝났어 이런 느낌. 예. 자, 지난주 했던 내용 기억나십니까? 5.18, 그쵸? 5.18이 왜 일어났는지, 5.17 군사 쿠데타 때문이었고, 그리고 5.18은 광주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일어난 일. 근데 전국 다른 데는 다 진압이 됐는데 광주는 끝끝내 진압이 아니라 특수부대가 투입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헌법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우리의 죽는다는 순국하는 의식이 있었다고. 예,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제목 맞춰보세요. 오늘 주제 투표 그거 하려 그랬는데 새로운 시대 저 그것도 후보였거든요. 처음엔 원래 뭐 어떻게 새로운 시대 그거 하려 그랬어요. 근데 중간에 한 목요일쯤 부정투표 그런 걸로 바꿨어요. 근데 엊그제 또 바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언론도 약간 비슷해요. 정답이십니다. 정답이십니다. 그겁니다. 그거예요. 자, 제목은요. 오늘은 고구마 한 개짜리고요. 예. 제목 시발단부터 자선구까지 여론 조작의 흑역사입니다. 네. 여러분 십알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세요? 예. 2006년도 좀 활약한 그 당시 어떤 현직 목사가 조직한 십자가 알바단 댓글 부대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음모론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나중에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알바단이었는데 그냥 그렇게 불러요. 예, 그냥 시발단 이렇게 불러요. 네, 네. 자, 자손군 들어보셨습니까? 자손군 처음 들어보시죠? 이게 엊그제 이슈가 됐습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밤에. 아, 저 이러면 그쵸 그거요. 저 이러면 너무 힘들어요. 이틀 만에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거를. 자, 2025년 5월 30일 금요일 밤 9시 5분 불법 댓글 공작팀 잠입 취재 손가락 군대로 나라 구하자 뉴스타파 특종입니다. 여러분 뉴스타파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후원하십시오. 여기가 어떤 기관이냐? 인터넷 독립언론인데요. 어디선가 광고도 안 받고요. 다 우리 같은 일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정말 멋진 취재를 정말 많이 합니다. 네. 이런 공고가 떴대요. 6월 3 댓글 감시단 모집 및 교육 공지. 향후 3주간 하루 2시간 자원봉사의 기적을 기대하며 대선 승리를 위해 진인사 대천명 댓글 동참 교육 희망자를 모십니다. 5월 9일까지 그리고 신청 리박스쿨 이렇게 이런 공고가 떴다면 인터넷에 즉 댓글 감시단을 모집한다고. 이건 자원봉사예요. 거기 갔더니 이런 교육 자료를 준답니다. 그런데 이 댓글 감시단에 뉴스타파 최혜정 기자님, 이분은 저보다 훨씬 어리지만 진짜 기자님이세요. 예, 이 기자님이 여기에 잠입합니다. 저 댓글 알바 해볼래요? 해볼래요? 여기 들어가요. 갔더니 이런 서류를 줍니다. 자손군 활동 요령. 자손군은요, 뭔 뜻이냐?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 손가락 군대의 줄임말이에요. 자, 1. 네이버 아이디 계정을 만든다. 하루에 쓸 수 있는 좋아요 공감 최대수는 50게임으로 잘 신중해서 하고, 그리고 다음은 아직 작업하지 않습니다. 다음 넷은요 네이버만 하고 있고요. 팀 리더가 선정한 기사에 좋아요 클릭하고 댓글 3개를 쓰고 기사 공유를 하거나 추천받기. 7시, 11시, 12시, 4시, 밤 10시 하루 4번 시간대로 활동하기. 팀 리더가 정한 시간에 댓글 3개와 좋아요 확인하기 신속 크기 등등등등.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요, 자손군 놀리는 게 애국이다. 북한 통일전선 댓글부대와 중공 댓글부대는 한국인 아이디 수십 개씩 사서 국내 댓글 장악하고 있으면 뻥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셨던 뉴스 이런 거에 댓글들이 대부분 오염됐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거는 돈 못 버는 활동이죠.
여기 들어가요. 그리고 내 거 네이버 아이디 하나 만들어봤자 하루에 좋아요 몇 개밖에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보다시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대한민국 건국설주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아니 여기 이 자성군을 운영하는 데가 리박스쿨이라고. 리박스쿨. 리박 이승만 박정희 해서 이들을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다, 막 이들이 최고다 이렇게 가르쳐요. 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 앞에서 이승만과 박정희가 뭐 잘한 측면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예. 나쁜 정도가 아니라 이들은 악인 중에 악인이에요. 예. 정말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제 분노를 다 쏟을 줄 아세요, 아주 그냥. 그들이 잘한 것도 있다는 건 무슨 소리냐? 사탄이 이 땅에서 악한 짓 하다가 악인 한 명 죽였어요. 그럼 잘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예. 자,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손모모 리박스쿨 대표 또 얘기합니다. 내가 확보해 놓은 아이디가 있어. 그러니 그걸로 바꿔가면서 하면 돼. 그럼 20개 쓸 수 있으니까. 즉 불법 도용된 아이디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론 조작을 했대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요, 유구한 여론 조작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거 보세요. 2010년도 기사입니다. 순수한 여론까지 조작한 한나라당. 이게 뭐냐? 2010년도에 어느 지방선거 때 이때는 여론조사가 있잖아요. 여론조사를 조작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그거 당했어요. 지난 대선 때. 모든 여론조사에서 지난해 윤석열이 10% 이긴다 그랬죠. 까보니까 어땠어요? 0.7% 이겼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지난 대선 때 에이 윤석열이 10% 이긴다고? 이 망할 놈의 세상 나 투표 안 해!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식으로 여론조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0.7% 이긴 거예요. 그런 식으로 2010년도부터 한나라당에서 여론조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단독 한나라당 2006년 선거 때부터 매크로 여론조작. 요 매크로라는 거는요, 댓글 공작을 이야기해요. 매크로가 뭐냐면 여러분, 자동으로 댓글을 올려주는 기계예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이해되십니까? 네. 예, 2006년도부터 했대요. 요때 시발단이 활동합니다. 근데 그 시발단 대표가 누구라고요? 목사였어요. 꽤 큰 교회 목사였어요. 자, 이거 보세요. 매크로 진실 공방, 박근혜 캠프 SNS 담당자들 입장은, 자, 그래서 이건 또 2018년도예요.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죠. 또 보세요. 새누리도 매크로 돌렸다. 대선 후 청와대 들어갔대요. 그 사람들이. 댓글 공작한 사람들이 대선 끝나고 청와대 들어갔대. 새누리당 시절에. 그리고 보세요. 드루킹 댓글 조작용 별도 서버 킹크랩도 만들었다. 아주 이제는 제대로 작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국정원 시발단 윤목사 통화 확인 검은 돈도 지급. 즉 국정원에서 시발단에게 돈을 줬대요. 댓글 작업하라고. 근데 목사란 놈이 그걸 받아서 이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댓글 다세요. 댓글 달면 자 개당 5,000원. 할래요 말래요? 혹하죠. 혹하죠. 글 제대로 쓰잖아요. 댓글 말고 장문댓글 10,000원. 실제 국정에 그렇게 지급했어요. 자, 불러주는 대로 만들어. 명태균 여론조사 보고서 100% 조작. 2024년.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대로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론조작은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요. 1. 여론조사를 조작해요. 2. 댓글이나 게시판에서 부대를 풀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요. 자, 여러분, 여론조사를 어떻게 조작합니까? 여러분 혹시 여론조사 들으면서 뭔가 이상한 거 있다 생각 들어본 적 없으세요? 전 몇 번 있어요. 저한테 여론조사 전화가 와요. 전 꼭 받거든요. 받아서 들어보니까 이상하게 꼭 단일화부터 물어봐요. 이준석과 누가 단일화 하면 누구 이런 것만 물어봐. 이상하게 계속. 난 끊어버려요. 저는. 그게 뭐냐? 그렇게 해서 단일화 여론을 키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여론조사 문구 하나 가지고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또 아예 각 커뮤니티의 게시판 댓글에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뭔가 지금까지 중에 공통점 보이시는 거 있습니까? 말고 또 다 제가 싫어하는 당입니다. 이해되시죠? 한누리, 한나라, 새누리, 국민의힘까지. 아, 맞아요. 그 당은 계속 이 작업을 해왔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댓글 절대 함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글 절대로 함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이제부터 더 이상한 거 많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 자, 국정원 직원의 73개의 아이디 실제 사용자입니다.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오유? 예, 인터넷 최대 커뮤니티 중에 하나예요. 한 100몇만 있어요, 거기. 그 오유에 김하영, 이정복 등등등 이렇게 하나, 둘, 7그룹의 국정원 직원들의 이들은 국정원 직원들이 73개의 아이디를 돌아가면서 거기 여론 조작을 했어요. 오늘의 유머에다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국정원에서 아예 일베의 대표나 일베 리더들을 데려다가 소형교육도 했어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당했다고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 엊그제 걸렸죠. 엊그제 리박스쿨이라는 곳에 자손군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국민의힘과 당연히 연관성이 있겠죠. 당연히. 자, 리박스쿨 대표가 얘기합니다. 그 잠입한 기자한테. 김문수 잘 알고 여기 온 적도 있어요. 리박스쿨에 온 적도 있다고. 그리고 아예 국민의힘은요, 그 댓글 공작팀과 가짜 기자회견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자, 이거 보세요. 그 기자가, 예, 잠입한 기자가, 손씨감을 이런 사람 없습니다. 네, 잠입한 기자가 대표한테 물어봐요. 뭐 기자회견 하는데 가세요? 그렇죠. 내가 조정훈 의원실하고 지금 연결해서 하고 있거든. 하고 과시를 해요. 그 사람 기자 보는 앞에서 전화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사람은 조정훈 의원실 보좌관이에요. 그 사람과 바로 통화를 해요. 통화를 하면서 뭐 9분의 이름하고 성함 달래요. 명단 달래요. 명단. 이 9명이 누구냐 봤더니 그 다음날 기자들에게, 이 사람도 기자잖아요. 자기한테 알림이 와. 김상훈 정책위원장과 조정훈 간사와 학부모 단체 10여 명.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 여기 댓글 알바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댓글 알바하는 사람들을 학부모 단체로 둔갑시켜서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거 보세요. 그 자리에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간부들이 있고, 여기가 그 다 지금 리박스쿨 그 댓글 공작팀들. 그들이 지금 여기 뭘로 온 거예요, 지금? 학부모 단체로. 학부모 단체로.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는데 여기 1명, 2명, 3명, 4명, 뒤에 5명까지 이들이 바로 댓글 공작팀 자성군 소속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댓글 알바한다고 가서 댓글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여기 가자 해서 이 피켓 내용 보세요. 교실의 정치 중립성 보장, 그리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하라 라면서 자기들이 학부모 단체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웃긴 거, 여기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뉴스타파 최혜정 기자예요. 같이 갔어요. 근데 본인이 얘기합니다. 자기는 학부모도 아니라고. 아직 미혼이에요. 근데 여기 가서 이렇게 했대요. 자, 여기서 끝나면 다행이죠. 어느 아시아투데이라는 신문에 바로 납니다. 학부모 시민단체연대 김문수 지지 선언, 교육의 정치 탈피. 이렇게 언론에서 호응해 줍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보세요. 댓글 부대를 모집해요. 당연히 불법이에요. 그들이 학부모 단체로 둔갑을 해서 기자회견을 해요. 그랬더니 언론에서 학부모 시민단체가 김문수를 지지 선언했다고 빨아줘요. 국민의힘과 이상한 불법 단체와 언론이 짝짝꿍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우리 언론의 현실이고 이게 우리 나라의 현실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론을 절대 신뢰하지 않아요. 어느 언론이 전 무조건 불신합니다. 왜냐? 제일 사악한 게 그거잖아요.
95% 진실 말하고 5% 거짓말하는 거. 저는 언론을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자손군과 리박스쿨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제. 이게 뭐냐? 아까 시발단 말씀드렸죠. 시발단 활동 당시 단가예요. 찬성 또는 반대를 누르면 500원이에요. 와우, 꽤 세요. 댓글을 하나 달면 5,000원입니다. 토론 또는 게시글을 달면 10,000원을 이상 받아요. 그쵸? 그래서 바뀌어요. 댓글 알바가 아니에요. 댓글 정규직이 됩니다. 9시에 출근해서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분 이러면 하루 한 2, 30만 원 벌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쉬고 저녁 때 딱 퇴근합니다. 그걸 어떻게 느꼈느냐? 여러분 저도 한 80만 정도 되는 커뮤니티에 제일 높은 계급에 속해요. 현재. 저한테도 이런 오퍼가 왔었어요. 저 그때 그래서 제가 이걸 공개하고 커뮤니티에 공개하고 단가를 따져봤어요. 제가 얼마짜리인가. 연봉이 1억이 넘어요. 제가 커뮤니티에 달았던 글들과 게시글, 좋아요 이런 거 해보니까 연봉 1억이 넘어요. 그때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이거 국정원에서 바로 온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컴퓨터 앞에서 게시판에 글 쓰면 1억을 넘게 받아요. 그런데 이렇게 단가가 세다 보니까 이건 국정원 직영이고요. 이제 중간에서 중개하는 업체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중개하는 업체. 그게 바로 리박스쿨 같은 곳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이제 민주정부들이 들어서면서 국정원이 국내 정치 개입을 아예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국정원에 국내 파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국정원에서 자금이 안 오죠. 그리고 여러분 최근에 인터넷이 좀 깨끗해졌죠. 왜냐? 하와이에 사는 어떤 동포 한 분이 계시거든요. 돈밖에 없는? 아니요, 동포 여자분이세요. 그 여자분이 저쪽에다가 돈을 엄청 써서 부었어요. 그거를 타고 인터넷 알바하고 댓글 알바하고 시위 알바하고 그러는 자금줄이 끊겼어요. 되게 클린해졌어요. 요즘에 클린해졌어요. 그러면 이 리박스쿨 자손군 돈 어디서 나요? 돈이 어디서 나? 여러분 보수는 보수 없이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것도 큰일 나고 이제 걸리면.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자금 조달 유형, 이익 창출 모형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바로 초등 방과 후 자격증입니다. 이게 늘봄학교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그겁니다. 자, 뜬금없이 윤석열이가 이제는 곧 잡혀갈 윤석열이가 2023년 7월 3일 늘봄학교라는 걸 만듭니다. 여러분 늘봄학교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늘봄이 뭡니까? 더하기 돌봄. 지금 돌봄학교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거예요. 돌봄학교 더하기 방과후학교. 단순히 돌보는 게 아니라 옛날에 방과후학교는 원하는 애들만 활동을 했잖아요. 근데 원하는 애들 활동도 하고 케어도 하는 늘봄학교라는 걸 만들어요. 윤석열이 미쳤나? 왜 이렇게 좋은 걸 하지?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전국 초1 대상, 올해는 전국 초 1, 2 대상, 내년에는 모든 초등학교 대상. 좋은 거예요 이거. 그런데 꼭 이런 사탄 같은 놈들은 디테일에 있어요. 자, 그 기자가 최혜정 기자님께서 거기 가서 이제 자손군 알바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당신 잘하게 생겼다고,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래도 너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 혹시 늘봄학교 강사 한번 해볼래? 제가 어떻게 괜찮아, 여기서 수업만 들으면 돼. 당일날 바로 수료증과 자격증을 얻습니다. 그게 사단법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데서 바로 늘봄학교 자격증을 받아요. 그래서 서울교대와 업무 협약이 되어서 초등학교에 강사 다수를 투입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간단하게 댓글 알바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국정원은 직영이니까 빵빵하게 돈을 줬다고요. 그래서 막 직영 나중에 안 하고 중간에 모집하는 중개는 업체가 생겨났다고요. 그런데 이제 국정원 해외 파트가
밖에 없고 국내 파트 날아가고 자금줄 떨어지고 해외 자금줄 떨어지니까 이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돈을 줘야 알바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바로 늘봄학교 강사입니다. 시급 4만 원이래요. 시급 4만 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잠깐만 뭐 수업 듣고 인터넷을 보면 수료증과 자격증을 받아요. 그래서 서울 교대와 업무 협약 후에 초등학교에게 학생에게 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늘봄 학교니까 방과후 학교잖아요. 하루에 2시간만 거기서 강의해도 8만 원이죠. 하루에 2시간 강의하고 그리고 하루에 4번 댓글 알바하고 그러면 하루에 2시간 강의하면 8만 원이니까 한 일주일에 40만 원이죠. 그러면 한 달이면 160이에요. 세금 공제하고 어쩌고 하면 한 150 받아요. 주 하루에 2시간씩만 일하고 댓글 알바는 폰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리박스쿨에서 배운 대로 왜곡된 역사를 가르쳐요. 자, 이게 그 초등학생이 발표한 내용이에요. 리박스쿨 출신 강사에게 배운 초등학생이 발표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는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리박스쿨의 좋은 점입니다. 이렇게 이게 사악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그 리박스쿨의 초등학교로 들어간 역사 강사고요. 이거는 이제 미술팀이에요. 미술 강사. 마스크에다가 낙태 반대, 생명 존중,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이런 걸 가르쳐요. 초등학생들한테. 이게 현재 리박스쿨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난리가 났죠. 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사실 또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의 자손과 리박스쿨은요. 이렇게 나름의 자금 조달책을 마련했죠. 여기서 피해는 누가 봅니까? 애들과 학부모와 댓글을 보는 사람들이죠. 아주 악마 같은 놈들입니다. 악마 같은 놈들. 그렇죠. 쓰레기죠. 정말 쓰레기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 잘 봐야 돼요. 학교 강사들. 이런 일이 발생한 다음에 또 한번 물어봤대요. 여기 청년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 최혜정 기자님이 근데 청년들 많다는데 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대표가 얘기합니다. 나는 여기서 막 우리 같이 활동했던 청년들이 막 구속돼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너무 무섭고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이 청년들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잡아서 없애버려야 합니다. 자, 정말 세상이 뒤집힐 만한 경천동지한 일이죠.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게 금요일 날 밤 9시에 뉴스타파에서 터졌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난리가 안 나요. 안 떠들어요. 난리가 안 나요. 제가 그때부터 열받아서 뒤집은 거예요. 다른 거 하려다가 언론들이 조용해. 입 닫아요. 언론들이 아무 반응 안 해요. 한 2개 정도에서만 반응하는데 포탈 제가 그때부터 다음과 네이버 뉴스 메인을 계속 검색했어요. 1시간 단위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중에 언제 나왔느냐? 자, 그 다음 날 이제 토요일 날 낮 2시 정도에 이재명 후보가 리박스쿨 댓글 열심히 썼을 텐데 신고시 대대적 포상 어떨까? 그래서 리박스쿨과 같은 댓글 부대를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는 어떨까? 이렇게 말했고 또 리박스쿨 댓글 조작은 반란이다. 잔뿌리께 찾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토요일 날 오후 2시 반쯤 얘기했어요. 그때부터 언론들이 받아쓰기 시작해요. 아니에요. 무시한 거예요. 그나마 대통령 이제 거의 내일 모레 대통령이잖아요. 그 사람이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언론들이 이재명 이야기를 받았어요. 뉴스타파를 받아쓰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우리 언론을 제가 신뢰하지 않는 이유예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까지 검색했거든요. 그랬더니 자,
일단 어제 교육부 극우단체 리박스쿨 수업 서울 10개 학교 공급 전수조사할 것. 갑자기 우리 어제예요, 어제 오후 4시 반. 우리나라 교육부가 이렇게 일을 잘했나요? 왜 이럴까요? 내일 모레 대통령이 잠부르게 뽑으라 그러니까. 예, 교육부는 큰일 났지. 그리고 이거 보세요. 서울교대 리박스쿨 정치적 활동과 대학 전혀 관련 없다. 즉시 협박 취소. 당일날 다 이루어집니다. 즉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언론들도 받아쓰기 시작하고 그제서야 이렇게 교육부와 서울교대 측이 다 리박스쿨과 손절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요. 이거 보세요. 어제입니다. 어젯밤 9시 우체국장 출신 리박스쿨 대표 현재 교육부 장관 정책자문위원이랍니다. 뉴스타파 기자예요. 뉴스타파. 그리고 또요. 자손군 조장 리박스쿨 전직 간부 국무총리 주관 해외 연수 참가했다. 어젯밤 9시 반. 그리고 댓글 공작 리박스쿨 김문수 후보와 2018년도부터 2년. 이거 어젯밤 10시 기사예요. 이 이후로 오늘 아침까지도 기사가 없어요. 뉴스타파만 계속 보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짧게 같이 보도한 거 있죠. MBC, JTBC 그리고 프레시안이에요. 근데 여기도 안 물어요. 이 전문용어로 물다 그러거든요. 물어요. 물지 않아요. 그냥 단편적 기사만 내보내요. 이 정도면 모든 언론의 포탈이 도배가 돼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 유시민 씨가 한 유튜브 방송에서 뭐 여성과 노동자를 비하했대요. 그거 전 직접 들었거든요. 비하 1도 아니에요. 근데 진짜 비하한 내용은 이상한 사람이 했는데 유시민이 했다고 그 이틀 사이에 언론에서 약 2,000건의 기사가 터졌어요. 리박스쿨은 기사가 200건도 안 났어요. 제가 왜 언론을 불신하는지 알겠죠? 여러분 유시민 정치인입니까? 출마했나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말든. 그리고 정확히 들어오면 그 사람이 한 말도 아니에요. 왜곡해서 한 거를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2,000회가 넘게 보도합니다. 각종 언론사에서 이걸 속칭 물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물었다. 즉 유시민 기사는 물어요. 근데 리박스쿨 댓글 공작 기사는 안 물어요. 왜냐? 언론도 한편이거든. 아까 보셨죠? 그 자손군 걔네들이 학부모 단체인 양 국민의힘과 이상하게 인터뷰한 거 바로 언론에 때려주잖아요. 다 한 팀이에요. 다 하나요. 이 자손군이 어디에 댓글 답니까? 뉴스 기사. 그렇죠? 그러면 언론사들은 자신의 기사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서 얘네들이 알바인지 아닌지 몰랐을까요? 100% 알았다 한 표입니다. 왜냐? 블로그 쓰시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 글 쓰시는 분들 누군가 내 글에 댓글을 달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게 매크로 달리잖아요 가끔. 그래서 뭐 이상한 거 홍보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사람인지 구분되시잖아요. 그런데 이 언론사들이 이 리박스쿨의 댓글 공작을 몰랐을 거예요 과연? 전 100% 알았다 한 표입니다. 자기들도 지금 이렇게 반증 걸려 있으니까 이 기사를 물지 않는 겁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먼저요.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고 제발 자극적 제목 댓글 클릭을 하지 마세요. 되게 자극적인 거 있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예, 맞아요. 언론사들의 목표는 어느 당이 잘 되게 한다, 대한민국이 잘 되게 한다, 그게 아니에요. 그 언론사들은 사기업이기 때문에 클릭 많이 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 그림이 뭐냐면요. 흔히 이야기하는 조국 사태. 조국 전 대표가 압수수색 당하고 그럴 때 있죠. 그때 이 기자 년놈들이 조국 전 대표 집 앞에 몰려가서 근데 그때 거기에 9명의 수사관들이 와서 조국 대표 집을 털고 있었거든요. 압수수색하고 있었거든요. 자, 사장님 어떤 메뉴를 먹었나요? 이 배달하는 사람한테. 몇 그릇 시켰어요?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찌개류 먹었나요? 아니면 짜장면, 짬뽕 같은 걸 먹었나요? 라고 이 기자들 얼굴 보세요. 신나서 질문하고 있죠.
이게 우리나라 기자들의 민낯입니다. 저는 이 얼굴들에 다 침 한번 뱉어주고 싶어요. 여러분, 조국 대표가 압수수색 당하는 것조차 검찰의 횡포였어요. 근데 거기 가서 뭘 시켜먹으니까 어떤 기사의 가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어떤 이로움이 있습니까? 왜냐? 국민들이 이걸 클릭했거든, 그 기사를. 이런 기사를 보자마자 신고하고 언론중재위에 막 고소하고 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걸 많이 클릭했거든요. 즉 언론이 물고 몰아주는 기사를 우린 다 클릭하잖아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 수사하고 언론에게 흘려서 언론이 물어뜯고 그래서 주저앉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명숙, 조국, 이재명 그중에 한 명이고 등등등등.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시민을 주저앉히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 일반인인데 뭘. 오히려 언론들이라면 이 리박스쿨을 물어야 돼요. 댓글 공작을. 옛날에 차라리 국정원에서 돈 받는 건 괜찮은데 그 돈 벌려고 우리 애들에게 외국인 역사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똥을 먹이고 있잖아. 오히려 리박스쿨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찾아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기자가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사를 보시면 반드시 출처를 확인하십시오. 팩트를 체크하십시오. 그게 안 된다 싶으면 보지 마세요. 클릭을 하지 마세요. 클릭하는 순간 그 기자에게 먹이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댓글과 좋아요 수에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댓글은 100% 오염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좋아요 수 마찬가지입니다. 오염됐다고 여기세요. 그냥 그게 속 편합니다. 그리고 정보 확산에 신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짜뉴스의 또 다른 진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여러분들도 벌금과 철권철권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모르겠으면 인터넷을 하지 마세요. 그게 좋아요. 그게 알고리즘 속박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계속 같은 것만 보여지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 믿을 만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십시오. 각 분야별로. 그래야 진짜를 알 수 있어요. 자, 각 사안별 기준을 확립하십시오. 정치 사회적 기준은 뭐라고요? 헌법이요. 예. 이게 헌법에 맞는 건가 아닌가를. 자,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댓글 조작 왜 안 되는 거죠? 왜 하면 안 되죠? 댓글 조작은.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여론 형성. 이 댓글 조작이 주로 어느 때 활동하나요? 선거 때. 그거예요. 우리 정치인들이 평소에 막 토론하고 싸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심판이에요. 그걸 보고 있고 토론하는 걸 보다가 선거 때 비로소 그래도 네가 더 잘할 것 같아. 네가 옳은 것 같아. 하고 편을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댓글을 조작하고 이걸 조작해서 국민들의 주권의 판단을 흐리는 겁니다. 주권의 행사를 잘못되게 유도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댓글 조작, 여론 조작은요. 다른 나라에서 걸리잖아요. 패가망신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시발단을 조직했던 그 목사 있죠.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집행유예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우리나라 경제의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주식하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거예요. 주가 조작이요. 자, 미국에서 주가 조작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징역 130년 받아요. 예. 네. 우리나라에서 주가 조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벌금 내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댓글 조작하는 건 우리나라 국민들의 주권 행사를 막는 거거든요. 왜곡된 주권 여론을 만들어서 주권을 이상하게 행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정말 삼족을 멸해야 해요. 경제에서는 주가 조작하는 것들을 삼족을 멸해야 해요. 그렇게 해야 주가 조작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 생각하면 지금보다 주가가 한 두세 배 오를 수 있어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한 게 아니라 어느 대통령은 그 와이프가 그 선수를 뛰었죠. 주가 조작 선수로.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 마지막 결론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합니다. 멈추면 죽는 겁니다. 멈추면 당합니다. 그리고 이게 못하겠어요? 그러면 아예 인터넷 보지 마십시오. 그냥 혼자 알아서 판단하지 혼자 사세요. 그게 좋아요. 참 우리나라 손 많이 가고 힘들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께 한 가지 꿀팁을 드립니다. 뉴스타파 구독하십시오. 뉴스타파는 그래도 대기업의 후원이나 이런 인맥이 없으니까 그나마 제일 정의로운 기사를 쓰는 곳이 뉴스타파입니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봉지욱. 예. 그래서 뉴스타파 기자들 보면요, 각종 언론들에서 바른 말하다가 해직한 사람들이 글로 와요. 그래서 뉴스타파 그 대표는요, 어느 언론사에서 그런 게 터지잖아요. 쓱 가서 주워온대요, 기자들. 그러면 그 기자들이 다 알고기랍니다. 그렇게 모인 곳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옛날에 한겨레가 그런 곳이었어요. 한겨레가 그런 곳이었어요. 동아일보도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이 모양 꼴이 된 겁니다. 네.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도. 공부 멈추면 죽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